네, 안녕하십니까. 도전의 정재훈 회계사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코너도 끝났지만, 향후에는 또 이런 오프라인 세미나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할 예정이고요. 도전에서는 이런 연결 시스템을 한 10년 동안 구축해 진행하면서 그런 교육 자료, 진행이나 이런 것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그 연결 내부에게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도 아마 한 2, 3년 동안 신외과법에 따른 내부회계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준비하고 계셨을 건데, 2023년부터 이제 또 연결 내부 회계가 도입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연결 결산 재무제표 작성하는데도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사항도 계실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내부회계까지 도입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겠다가 아니라 레디 메이드 된 저 제품을 좀 설명드리고, 또 그런 과정하고, 또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구축 완료했던 H자동차의 사례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타이틀을 보면 연결 내부 회계 제도 도입에 따른 완벽 대응한 EFIS 10 연결 결산 주석 시스템입니다. 주제는 저희가 오늘 발표하려고 했던 것은 연결 내부회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연결 내부회계 도입에 따라서 연결 결산 또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 연결 내부회계 그런 그에 대응된 연결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제 저희 도전에서도 연결 내부회계에 대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ICS 10이라고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 오늘은 이제 연결 시스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고, ICS 10이랑 연결 내부의 회계까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결 내부 회계 대응하는 게 뭐냐, 그쪽에 한 포커스한 부분, 또한 이제 EFIS 10이라고 해서 도전의 연결 솔루션 제품명이 EFIS 10입니다. 그 제품에서 연결 결산 절차나 이런 부분에 통제를 하는 부분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한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 ITGC 일반 통제. 지금 내부회계 컨설팅 개별 지금 진행하면서도 ITGC 예전보다 강화된 부분 당연히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결 결산 연결까지 갔을 때도 연결 시스템에서도 ITGC가 적용돼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내부회계 대응, 필요성이나 과제들, 이런 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 내부회계란 부분들이 2023년, 원래 1년 또 유예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해금법에 따라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운영하는 것들이 연결 재무제표, 연결까지 확장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부 감사로 바뀌겠죠. 검토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연결 내부회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별 법인급만 하고 있지만 이제 23년부터 도입되는 부분들이고, 2조 원 이상, 또 2조 원 이상은 23년, 5천억에서 2조는 24년, 5천억 미만은 25년부터 도입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본격 감리 계도 위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차용한 부분들인데, 계도 위주라고 하더라도 법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2조 이상 기업들은 지금 올해도 지금 막바지에 연결 내부에 컨설팅하고 시스템 도입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연결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연결 내부 회계했을 때 뭘 하냐면, 지금 내부 통제 구성 요소 보시면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 중에서 이제 연결로 가다 보니까 그룹 전반에 걸쳐서 통제 환경, 그룹 전반에 통제 활동에서 연결 결산 절차, 연결 재무제표 만들고 결산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부 통제가 적용이 안 됐지만 이제 적용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항상 다 그룹 전반, 우리 연결 실체 전체를 에 대한 내부 통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게 된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2조 이상 그 회사들의 연결 내부에 컨설팅 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룹 수준의 통제 정보를 정비합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들도 중요한 부분들 스코핑 인, 아웃 정하고 난 다음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 입장에서 통제 절차들이 제대로 되는지 다 확산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수 자회사에 대한 내부 통제 구축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내부 회계가 확장되니까 내부 회계 CM을 그룹 CM, 자회사 CM까지 관리하는 이런 형태의 컨설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간과해서는 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연결 내부에 뭐 한다고 하다 연결 재무제표가 최종적인 나오는 숫자 결과값입니다. 우리 공시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기 때문에. 예전에 IFRS 도입되면서 연결이 중요성이 한 번 더 부각됐습니다. 주재무제표가 연결됐던 게 IFRS 도입되고 난 다음에. 그 큰 차이가 뭔지 아시냐면 뭐 우리 주가나 뭐 회사에다 기업 실적 나올 때 과거에는 다 실제는 개별 숫자였는데 IFRS 도입되고 난 다음부터 실제는 다 연결 기준 매출, 연결 기준 다 연결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결 그 내부에 도입됐을 때 핵심 과제 3번 연결 절차 및 연결 시스템에 대한 뭐 시스템이 없더라도 절차에 대해서도 뭐 통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야지 연결 재무제표에 나온 숫자들이 신뢰성 있는지 통제 절차를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전체적으로 그룹 핵심 과제 1번과 2번 중에 많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뭐 연결 CM들 그룹 CM들 다 통제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과제 3번까지 가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과제에 대응하는 컨설팅의 결과물을 시스템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제품인 ICS10이란 연결 내부에게 솔루션이 있고요. 그게 플러스해서 연결 결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EFIS10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 결산 통제하고 IT 통제 두 가지 포커스를 다 갖춰야 됩니다. 뭐 일반 ERP에서는 지금 그 연결 내부 통제에서 뭐 절차들의 통제 활동들을 다 가져가고 있지만 그럼 연결 시스템에서 그만큼 다 가지고 있을 거냐? 또한 이제 연결 시스템 없이 수작업을 하고 계신 분 상당히 많을 겁니다. PL 서비스를 쓴다든지 했을 때 그럼 그 신뢰성에도 통제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 내부에게 하실 때 보면 MRC, EUC, 뭐 MRC 때 했을 때는 경영진까지도 의사결정 더 검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수작업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해야 될 거냐? 아마 통제 활동이 더 많아지고 더 그 관리의 타이트성은 더 많아질 겁니다. 감사님 보는 분들 있을 거고 그렇게 했을 때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연결 절차 시스템 통제 운용에서 연결 결산 통제 연결이라는 거 다 아시다시피 그 데이터를 각 법인의 재무제표를 취합하고 내부 고려에 있는 제거하고 조정하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 통제 활동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누가 권한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 결산 통제 부분과 또한 이제 만약에 연결 시스템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연결 시스템에서는 나오는 게 시스템의 기본적인 ITC 일반 통제, 전산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 부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EFIS10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아마도 지금 오신 분들이나 그 온라인 그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뭐 연결 결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수작업으로 엑셀로 작업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 수작업으로 연결 결산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뉴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MRC나 EUC 이런 과제 통제 활동도 더 많은 포커스가 가야 될 부분들이고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결 시스템 이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반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실적 공시하는 것들은 다 연결로 공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ERP라고 막 많이 쓰고 있지만 최종적인 숫자는 엑셀로 있거든요.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지금 제 이야기는 제가 10년 전 IFRS 도입될 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되는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 관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고 그런까지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작업 연결 결산을 진행했더라도 그런 그 과정이 있더라도 이제 연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검토하는 시점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기존의 연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연결 시스템은 그 절차나 과정보다도 빨리 숫자를 만들어내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권한 관리, 프레스 통제나 뭐 프레스 통제에도 부재하거나 미흡한 것들이 상당히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ITGC 쪽 이런 쪽에도 미흡한 게 왜 컴플라이언스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뭐 숫자 만드는 데 포커스 뒀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숫자가 정확히 나더라도 절차에 다 제대로 했는지 통제 활동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그런 것까지 다 적용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연결 시스템도 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EFIS10은 연결 내부 대응하기 위해서 연결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뭐 만들어졌는데 권한 관리 뭐 부분 보시면 연결 결산 지금 수작업할 때 누가 하세요? 수작업을 한다 그러면 연결 담당자 한 사람이 할 거예요. 자료 다 받아가지고 엑셀로 다 합치고 뭐 조정하고 다 합치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보면
법인 담당자, 법인에서 자료 받는 부분들도 있고, 법인 결산이 제대로 된 분 전제를 갖지만 보면 법인 담당자도 있지만 향후에는 법인 관리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CFO에 날인제품 사인을 받지만 시스템에서 움직이더라도 법인 담당자 한 롤이 있고 법인 관리자, 승인 해제 롤이 있을 거고요. 또 연결 쪽에 연결 처리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결 담당자가 결산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전표를 칩니다. 전표 승인권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개별 ERP일 때는 당연히 전표 승인권자 팀장님 승인하고 하시잖아요. 또 더 하고. 그런 부분 연결 시스템도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까지 준비가 돼 있을 거냐? 많지. 그런 시스템이 미흡할 부분 때문에 그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검증, 뭐 업무에서도 데이터 적합성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내부 회계 그 CM 만들 때도 자동 통제하고 시스템에 있는 거 없으면은 더 확인하고 샘플링하고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게 많이 갖춰져 있느냐? 시스템적 검증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IT 통제, 우리 IT GC에도 관련된 부분들, 권한이나 뭐 변경 로고 관련 그런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저희 도전에서 그 리서치를 하고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요 내용은 작년 H자동차 그룹을 하면서 H자동차 빅포 감사인뿐만 아니라 내부의 컨설팅 법인에서 요건들을 다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을 시스템화 다 시켰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결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 연결 내부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그냥 R&D 성격이 아니라 지금 적용을 해서 그 부분들은 H자동차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EFS 10의 연결 결산 통제 대응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뭐 단계별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한 제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엑셀로 수작업 하실 때 보면 연결 담당자 엑셀로 한다 그러면 자료들 받아가 패키지 받고 쭉 받아가지고 담당자 한두 명이 그냥 쭉 엑셀로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제대로 된 통제 활동이 되지 않을 거고 그 엑셀로 했던 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연결 시스템 한다고 하더라도 연결 담당자 혼자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아래나를 명확하게 나눠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한 제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부에게 CM하고 할 때도 적절한 권한 있는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연결 시스템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지 권한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1번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회계 정책, 데이터 취합, 데이터 이관 연결 조정 통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결 결산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조정 통제 부분, 또 전표 결제. 실제로 보면 연결 시스템이 대다수 많은 시스템에서 연결 시스템에서 결제권자를 따로 두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이제 연결 내부에 되다 보니까 그 적용했던 부분. 저희도 기존에는 요 전표에도 승인권자의 승인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적용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연결 내부에 되니까 H자동차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적용했던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기준 정보에서도 뭐 승인권자의 항상 적정한 승인권자의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타이트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는 2025년에 적용할 건데 이거 해야 될 거냐? 이렇게 다 하면 또 힘들어하시는 그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도전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이기 때문에 옵션 처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간략하게 할 수도 있고 뭐 회사마다 내부 통제 권한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그러니까 국내 뭐 최대 자동차 그룹인 H자동차 그룹에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벌써 만들어져 있다. 우리 회사는 조금 강의가 조정할 수 있지만 옵션 처리해서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제 권한 제어 부분입니다. 저희가 권한을 보면 저희가 권한 그룹 통제, 사용자별 통제, 연결 법인 접근 권한 통제 이런 개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권한 그룹이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법인 담당자, 법인 연결 담당자, 법인의 담당자, 법인의 관리자, 연결 담당자, 연결 담당 팀장님, 뭐 시청자 다 다를 겁니다. 이 사람이 다 다른데 시스템에서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핸들링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권한 그룹뿐이 아니라 특정 사용자별로도 진행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메뉴 뭐 그런 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마지막에 연결 법인 접근 권한 통제는 자회사는 자기 것만 봐야 됩니다.
연결 담당자 여러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회사가 두 군데를 같이 두세 군데를 관리하는 회사 담당자일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하면 하나 그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팅해서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세히 보여드리면 권한 그룹 등록입니다. 제가 예시로 뭐 만들었는데 연결 담당, 연결 관리자, 법인 담당자, 법인 관리자, 연결 결제자, 뭐 외부 감사인, 감사인들도 들어와서 뭐 결산하다 보면 감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외부 사람이라면 조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추가 수정 못하도록 뭐 그런 권한까지 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런 권한 그룹에 따라서 사람자를 그 사용자를 등록하는 형태, 이게 권한 그룹 설정하는 부분들이고요. 다음이 권한 그룹 메뉴 생성입니다. 뭐냐면 권한 그룹별로 메뉴를 할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데이터를 보면 안 될 거니까 어떤 특정 권한 그룹에 따라서 메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또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그 상단에 보면 그 시스템에서 추가 삭제 저장하고 이렇게 핸들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 보면 추가 삭제 그 버튼 컨트롤까지도 어떤 그룹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감사인한테 시스템을 오픈시킨다고 했을 때 특정 메뉴만 보여주고, 또한 이제 들어갔을 때는 뭔가 핸들링 추가 수정을 하면 안 되니까 조회만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밑에 있는 그리드 통제라는 것도 뭐냐면, 그리드란 게 저희가 화면을 말합니다. 도전 예표 제품 화면인데, 화면에서 특정 컬럼들은 누구한테는 보여줘, 누구한테는 안 보여주고 그렇게까지 가능합니다. 설정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버튼 통제. 전표 처리, 뭐 재계산이고 전표 처리, 어떤 사람은 직원한테는 전표 처리하게 막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전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뭐 계산하고 그런 버튼들까지도 권한 그룹별로 다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세팅입니다. 설정입니다. 개발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권한 그룹인데 특정 사용자만 또 다르게 주고 싶어요. 사람한테만. 특정 사용자한테도 줄 수 있습니다. 권한 그룹 있잖아요. 사용자가 주면 사용자가 먼저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아까 뭐 설정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권한 그룹, 권한 사용자에 따라서 그 메뉴나 핸들링 컨트롤하는 부분 다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연결 결산 권한 관리. 연결 담당자면 당연히 자회사의 모든 권한들 관리할 수 있고요. 법인단위 해당 법인들처럼. 반대로 뭐냐면 연결 결산 권한 담당이 이 권한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뭐냐면, 연결 결산 담당자인데 우리 연결 법인들은 자꾸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계속 늘어날 때 하나 늘었다 하면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죠. 그럼 또 안 보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전체 연결 그룹에 연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면 밑에 회사가 더 들어 결산이 바뀌어 더 들어와서 자동으로 다 포함될 수 있는 권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권한 그룹 설정하는 부분들, 지금 단순하게 연결 시스템 간단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ERP10이라는 플랫폼에서 권한 핸들링은 다 있습니다. 그걸 응용해서 저희가 연결 쪽에서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시중에도 뭐 연결 시스템이 국산 연결 시스템이 많이 소멸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플랫폼이 아닌 그냥 단순히 시스템을 만들었다 했을 때는 그 적용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룹 회계 정책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 그룹 회계 정책 이제는 연결적으로 하면 회계 정책 다 공유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시스템에서 그룹 갭 조회. 뭐 예전에 최초 10년 전 아이파를 도입할 때는 그룹 갭이라고 해서 많이 만들고 회계 결정 다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마 문서에 있는 것들도 시스템에 다 등재해서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룹 회계 통제 정책을 가지고 있냐 없냐, 기본적인 할 때 이런 거 시스템에 넣고 관리하는 거하고 있는 거 없는 다를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연결 절차 지침서, 회사마다 어떤 부분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들도 뭐 매뉴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다 탑재를 해서 다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도전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분들 있죠. 회사에 맞게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정 관리입니다. 연결 결산 해보셨다고 아십니다. 연결 결산은 너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열사들한테 자료도 결산이 빨리 정확하게 끝나야 되고, 정확한 결산을 자료를 빨리 받아서 내가 하고 주고받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어떤 일정에는 언제까지 작용하고 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연결 결산을 하다 보면 10군데 회사에 있으면 한두 군데 회사가
늦게 해가지고 결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회사가 늦게 했어요. 연결 담당자 말 못하거든요. 보고도 못하거든요. 고자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결산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관리한다. 왜냐하면 내부 통제 갔을 때도 이런 결산이 늦어지고 문제가 있는 회사 같으면 이건 또 그거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죠. 뭐 재무적 중요성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까지도 결산을 다 내가 뭐 고자질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상에서 누가 언제 작업하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마감이라고 해서 일정이 지나면 내가 언제까지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다 정해졌는데 일정이 마감이 지나면 등록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담당 풀어주면 또 그러면 이 회사가 특징적으로 결산이 늦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벌을 주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단순하게 일정 부분 주석입니다. 주석 저희 연결 시스템을 통해서 주석까지 작성할 수 있고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H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들 뭐 해외 현지인들도 데이터 등록해서 다 해서 합산하고 연결 주석과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연결 주석이란 게 그 조금 양이 많고 하다 보면 그 계열사 해외 계열사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데도 있지만 저 현대 H자동차그룹처럼 다 한다면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항목의 주석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일정 관리 다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단순히 보면 뭐 굳이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할지 몰라도 시스템에 결산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아래를 명확히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게 뭐 관점에서 통제활동 관점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저희가 뭐 추가 기능이지만 자료실 또 안에 Q&A 게시판 이런 것도 연결 시스템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여러 계열사가 있다가 오면 절차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Q&A 물어보는 부분 또 중요한 것들은 FAQ처럼 등록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편의 기능 또 공지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EFI 스탠에서 보면 공지사항 들어갔을 때 공지사항도 바로 처음에 날짜 어떻게 됩니다. 공지사항 다 띄울 수 있습니다. 핸드링에서. 또한 이제 그다음 메일링 기능. 지금 작성 오늘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뭐 전화해서 물어봐야 빨리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라 공식적으로 내일까지 작성 완료입니다. 작성 독촉 부탁하는 메일들 자동으로 메일 발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누가 하긴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부분 담당자들도 우리가 절차적으로 가져가 이런 기능 부분들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0년 전 뭐 저희 기존 고객도 계시겠지만 과거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뭐 결산을 빨리 하고 만들어내는 데 포커스 뒀지만 이제는 이제 그 숫자를 만들어내는 건 한 단계 넘어가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제대로 하는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기능까지도 탑재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취합 부분입니다. 데이터 취합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연결 결산할 때 항상 자회사부터 데이터를 받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산도 빨리 끝나야 될 부분들인데 자 그다음 법인 재무점 작성해서 작성자와 승인자를 구분합니다. 지금 그 대체적으로 있는 게 우리 계열사 그 자회사한테 날인 재무제표, 날인 재무제표 사인 받아서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탑재할 수도 있고 시스템 내에서도 작성자가 있고 승인 권한자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완료 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완료 승인 버튼도 작성자는 승인 버튼을 행사를 못하게 되고 또한 이제 동일한 사람이 완료 승인도 같이 못하도록 돼요. 원래는 승인권자에서 완료하고 승인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H자동차 그룹에서는 작성자 관리자는 구분시켜달라 그렇게까지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권한 통제에서 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지금 말씀드린 뭐냐면 기존에는 연결 결산 내가 혼자 다 하면 돼요 받아서. 근데 연결 내부 통제 가면 지금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자회사가 작성자 보고하는데 담당자 누구 다른 사람이 누가 승인 권한 있는 사람이 항상 내부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권한 있는 사람이 승인을 했냐 확인을 했냐 그 체크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다 남겨놓은 시스템적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게 그 이력도 다 남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확성 하게 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동통에서 검증하고 하는 부분들 자동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저희가 정확성을 위한 검증 기능들 계속 넣어놨습니다. 뭐 기존에도 있었지만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면 연결 쪽에서 자본 변동 등록하는 부분하고 자본 쪽하고 변동 세부 내역이 있지만 예의 내역은 시산표, 재무제표
개별회사 별도 재무제 자본과 동의를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맞아야지 검증이 돼야지 넘어갈 수 있는 다른 자료들까지 체크하고 가는 부분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건 맞아야죠 할 수 있죠. 그것도 저에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플로우 있을 때는 당연히 맞거든요. 근데 시산표에서 시산표의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자본은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데 놓칠 수도 있겠죠. 뭐냐면 예전에는 여기 자본 변동 등록에서만 할 때만 시산 체크를 했는데 이제는 시산표에서도 수정하면 자본도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하게 있는 일반 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 꼬였던 부분들 했을 때도 누락될 부분까지 체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역들은 어떻게 반영됐냐? 저희 이 패키지가 처음에 2009년도 개발해서 10년 동안 쓰면서 그 고객사들이 하면서도 숫자는 제대로 하면 제대로 나와요. 예전에 제대로 절차를 안 했으니까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안 했을 때도 확인할 수 있도록 워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그런 것 노하우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H자동차 그룹도 10년 동안 매 분기 10년 동안 저희 제품 9버전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괜찮더라도 다른 프로세스가 꼬였을 때 절차가 달라졌을 때 사람이 당연히 인지를 해야 되지만 사람이 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 작년 재구축을 하면서 그런 내역까지 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기능들은 저희가 모든 그 H자동차 그룹 내역들이 다른 데도 다 적용할 수 있는 형태. 어떻게 보면 저희 고객사 150군데 이상에서 계속 썼던 노하우들이 다 집합이 돼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법인 모니터링입니다. 앞서서 일정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또한 이제 더 다양하게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자가 누구고 작성 일시, 승인자가 누구, 승인 일시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통제할 때 누가 했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버튼 해놓으면 한눈에 누가 했는지 언제까지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법인 재무정보에다 작성, 승인 담당자 일시 정보까지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메뉴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주석도 동일합니다. 주석에다 하나 작성. 주석 같은 경우에도 한 50개의 주석이 있으면 그것도 나눠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누가 했는지 다 확인하고 언제 작성했는지 다 로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채우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 가급적이면 ERP 개별 결산 ERP 데이터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라면 괜찮겠죠. 또한 이제 데이터 가져온 데이터들을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안 발생할 거니까 그런 데이터 핸들하는 부분들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도전의 지금 연결 시스템은 EFI10은 ERP 도전의 제품들 IU, ERP10 회계하고 다 연동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SAP나 오라클 타사 제품, 타사 ERP까지도 다 연동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H자동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SAP도 상당히 많고 오라클도 있고 자체도 다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 조금의 공수만 투입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이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이관이라는 건 뭐냐면 법인의 데이터를 작업을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메일로 받든지 자료를 다 수출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받는 과정을 데이터 이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자회사가 지인법 연결한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공시할 때쯤 되니까 자회사 숫자가 바뀌었어요. 나는 이걸로 써서 다 만드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 바뀌었다고 전달 오면 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많아지면 누락도 될 수 있고 휴먼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이관. 내가 갖다 쓴다. 너희 자회사들, 너희라는 표현은 자회사들 작성했는 것들 가져다 쓰면 자회사들은 더 이상 수정을 못 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일관되게 가겠죠. 만약에 바뀌었다고 하면 연락을 해서 풀어주세요. 이관을 취소해줘.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인지를 하고 이관 취소해 풀어주고 수정된 건 다시 가져가고.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현업 실무단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데이터 이관이라고 해서 이관을 통해서 연결 담당자가 자회사 결산을 내한테 보고된 이후에는 컨트롤하고 마감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일관성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고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연결 담당자한테 내가 바뀌었어요. 다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면 알고 있겠죠.
그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추출, 인터페이스 작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항상 검증을 합니다. 뭐 오류 기능들 저희가 많은 내가 오류하는데 검증을 통과해야지만 작성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검증 통과 안 되면 작성 완료 안 됩니다. 우리 엑셀 패키지를 받다 보면 수식 다 걸려 있어도 그냥 대충 해서 그냥 획기적 숫자 만들어 놓고 합쳐서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작성 완료, 검증에서 기본적인 검증이 끝나야 되고 작성 완료까지 이 부분까지 하는 게 법인 담당자가 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 관리자가 승인이 되어야지만 연결 담당자가 이관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이 단계가 끝나면 법인 관리자가 승인을 하면 법인 작성자는 수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합니다. 하려고 하면 보고를 해서 승인 취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 단계별로 절차별로 검증 단계별로 가져가고 얘가 변경이 한다고 했을 때는 차례대로 법인의 데이터 바뀌려면 데이터 이관부터 취소 여기다 보고하고 그냥 담당 팀장님은 수정해야 됩니다. 팀장님 승인 취소해 주세요. 그 단계 절차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하면 시스템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국내에 많은 연결 시스템들 이렇게까지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 미흡하다면 고도화해야 될 부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주석도 뭐 데이터도 있지만 주석도 동일합니다. 주석 같은 경우에도 주석 데이터 이관하고 뭐 하면서 주석 작성하고 있는데 바뀌었다고 다시 막 해버리면 혼란스러울 텐데 똑같이 내가 이관하고 난 다음에 법인 담당자는 수정을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연락하고 난 다음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 보면 재무정보와 주석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석도 재무제표의 하나입니다. 일부입니다. 여기까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결 시스템 주석까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될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그런 기능들은 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기능 가지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역들은 두 번째 타임에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결 조정 통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제 권한에 따라 조정 자동 계산 자동 분계. 우리가 한번 연결 시스템 하다 보면 계산하고 전표 처리하고 승인권자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ERP에서 감가계산비 계산하고 전표 처리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연결해서 각 부분에도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전표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전표 처리한다고 했을 때 전표 처리된 게 무조건 승인이냐 미승인이냐. 기존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자동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보면 전표 처리하면 미승인 전표로 넘어갔다가 전표 다음 승인권자가 승인해야지 승인이 반영되는 그렇게까지 다 적용돼. 그게 일반 시스템에서 일반 개별회계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연결해서 그렇게까지 가 있는 거냐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고 만약에 뭐 시스템 저희 제품이나 다른 연결 내부에 대응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보면 우측에 보면 뭐 전표 처리 시소, 데이터 재계산, 전표 처리 시소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권한 제어를 통해서 저 버튼들을 다 핸들링할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밑에 보면 연결 조정 자동 계산 및 재계산 용이하도록 저희가 내역들은 보면 결산하는 부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결산이 됐는지 조정이 됐는지 결산의 값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반대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반대로 그 개별적으로 감가상각 계산하면 감가상각비 계산했습니다. 결과만 딱 떨어지지만 근데 조회 레포트 가보면 결과 내역들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처럼 연결에서도 동일하게 다 나올 수 있는. 근데 연결은 좀 더 복잡합니다. 결산도 있지만 지분율을 가지고 네 거 내 거 지배 지분 비지분 나누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 하단 분계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상조에서 전표를 하나 생성하면 전표가 N개가 발생합니다. 그런 내역들이 승인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처리 버튼 눌렀을 때 전표의 상태값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탑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이제는 우리가 지금 뭐 결산의 숫자 맞았다 이게 아니라 자회사들 증감 현황이나 다양하게 보려고 한다. 분기별 증감, 전기 대비 증감 또한 이제 AR 우리 분석할 때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H 자동차 고려에 되는 어떻게 보면 증감인데 탑10 특정 계정.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났는데 회사가 100개가 됩니다. 어디서 영향받은지. 탑10 회사가 10개에 대한 매출 늘어난 어느 회사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가져가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확인하고 분석할 때 도움되는 부분들까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전년 동기, 전분기 뭐 다양한 증감 내역 검토하고 또한 이제 주로 AR 할 때 보면 증감 분석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런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시산표 받을 때 증감 특정이나 증감 비율이 높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사유 때문에 늘어났는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다 결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다 단계별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년 전에는 연결 숫자 뽑는 데 포커스 뒀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를 지나가서 활용어가 적절한 권한 통제를 가져가고 우리가 분석하고 IR 할 때 쓸 위한 자료들 레포트 만들 때 확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패키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제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검증 레포트입니다. 연결 시스템 나오면 결산만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다양한 검증 레포트들을 시스템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내용만 보면 확인할 수 있도록 또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엑셀로 다 떨어집니다. 엑셀로 내가 재계산할 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계인데 연결 조정 현황. 연결도 보면 우리가 한 명에서 연결 계산할 수도 있죠. 여러 명이 나눠서 투자자분 누구하고 내부거래 누구하고 보면 다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연결 조정을 누가 했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에 따라 있는 사람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보여주고 앞서서 모니터링은 데이터 취합할 때 법인의 데이터 누가 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연결 처리하는 것들도 단계가 나눠진다면 누가 했는지 승인 누가 했는지 전표 처리 누가 했는지 다 권한에 따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그럽니다. 연결 조정하는 부분은 적절한 승인권자 승인을 했는 게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샘플링 해야 돼요. 그러면 레포트 뽑아보면 되죠. 저 적절한 사람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시스템이 연결 내부에 대응해서 감사 대응할 때 할 때 손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표 결제 마감 부분인데 전표 결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통합 환경이란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적용하고 어떤 회사는 적용 안 하고 설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 이런 기능들은 엄청 타이트하고 권한도 많고 사람들이 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든 회사에 다 적용한다? 2025년도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적용하는 권한을 빼고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저희가 옵션 처리해서 수동 전표는 승인하고 자동 전표는 자동 승인하고 자동 전표도 미결하고 승인하고 그러니까 다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결 전표 승인인데 승인권자한테 승인 버튼이 보이겠죠. 승인권자가 아니면 승인 버튼이 안 보일 거고요. 그런 내역에서 전표의 상태까지 표시되고 또한 이제 연결 처리 좀 힘든 게 저희가 좀 이거 하면서 힘들 게 뭐냐면 그 전표 처리를 하나 하면 전표가 딱 한 개가 생기는 게 N개가 생깁니다. 여러 개가 같이 생깁니다. 그 투자자분의 이런 이벤트들 때문에 같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전표 취소할 때도 처리할 때 N개가 생겼으면 취소할 때 하나는 하도록 N개가 같이 취소가 돼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레포트들입니다. 연결 정산표나 재무제표들 다 보면 우리 개별 ERP에도 보면 전표 미결 전표 있는가 포함된가 승인 전표만 나와야 되고 구분이 돼야 되겠죠. 미결도 보여야 될 건데 그런 게까지도 다 저희가 각종 레포트들 다 수정했습니다. 원래 전표에 미결 승인 기능이 있었지만 전체 다 보이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다 적용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야지 이제 승인된 재무제표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마감하면 회계 시스템 쓰시면 다 마감하시잖아요. 마감은 이제 막히는데 연결 시스템 마감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확인하실 필요인데 왜냐하면 제가 연결 시스템은 회계의 일반 ERP처럼 똑같이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연결만에 그 숫자를 뽑아내는 게 만들었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놓쳐진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저희는 ERP 내에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갖춰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COA 통제 절차입니다. 연결 계정. 우리 계정 ERP 회계에서도 계정 추가되고 변경되면 어떻게 해요? 권한인 사람 들어가서 추가하잖아요. 근데 지금 연결 쪽에 하면 연결 계정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추가하는 권한 승인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인 사람 하면 되는데 하더라도 하는 사람하고 승인권자 팀장님한테 사인 받아 놓으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결 계정 내가 수정했다 했는데 적절한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야지 반영되도록
중요하니까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 뭐 개별 ERP에서 절차할 때는 뭐 아마도 그렇게까지 안 될 수도 있지만 연결할 때도 이 정도까지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법인 계정들.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면 연결 계정하고 법인 계정을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데이터가 가져가는데 법인 계정 매핑하는 부분들도 적정한 담당의 그 승인을 받았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주석 목록이 있네요. 주석 목록, 서식, 변경 이렇게 다 관리합니다. 저 뒤에 말씀드린 저희 시스템에서는 주석은 목록이나 서식이 계속 바뀝니다. 주석인데 근데 바뀐다고 했을 때 개발자가 개발해야 되냐? 아닙니다. 저희 설정하면 됩니다. 엑셀보다 조금은 불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컨설턴트는 엑셀보다 익숙하게 그립니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쓰면 쓸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서식이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럼 그런 이력들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시스템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서식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큰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 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변경 이력까지 다 관리해라. 해야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뭐 시스템 통제적 관리 항목들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결 IT 일반 통제 IT 지식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개발하면서 근데 회계팀에서 뭐 전산팀에 대해서 대응을 많이 했는데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연결 시스템이 뭐 수작업할 때는 몰라 연결 시스템 있다고 하면 이런 거가 다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을 거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프롬 개발, 변경, 데이터 접근, 보안, IT 운영 뭐 이런 부분에서 연결 결산 시스템에 대해서 IT GC, IT 일반 통제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누가 시스템 하나 이번에 한번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ERP라는 플랫폼 안에서 그런 기능들이 다 연구소가 있고 그런 플랫폼에 대한 개발센터가 있어서 다 지원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연결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ERP10이란 그 ERP 회계인 쪽에서도 뭐 동일하게 이런 내용도 다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그래도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우리 연결 시스템 하나 만들었어요. 작은 회사에서 뭐 벤처에서 중간 뭐 일반 회사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까지 대응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말씀인데 그런 준비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세부 항목들인데 지금 요 세부 항목에 해당 내역들은 뭐 권한 통제, 보안 통제, 데이터 변경 통제, 프레임 변경 통제 이런 항목들이 아마 ITC 전산감사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요거에 저희가 숙제를 받았던 부분들 요거를 했을 때 EFIS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절차해서 저희가 대응했던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배치, 백업, 뭐 장애 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그 대응했던 부분들 저희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또한 이제 어떤 항목들은 전산 통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그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 권한자에 따라 뭐 그런 업무 프로세스적인 좀 절차 통제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시스템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는 부분 플러스 업무 절차에 따라서 권한자가 하는 부분도 그렇게 같이 섞여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하는 부분들에서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세부적으로 뭐 예로 그냥 조금씩 말씀드리면 권한 부여 삭제 아까 보이는 권한 부여 메뉴 핸들링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권한 부여 삭제 이력까지 다 관리해야 될 부분들 권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보안 통제 로그인할 때 보면 우리 뭐 웹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도 뭐 보안 몇 자리 하고 뭐 몇 번 하면 끊기고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ERP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 몇 번 제한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에 따라서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사용자 어떤 사람들 어떤 IP 접속 대역을 들어갈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적용돼요. 이런 것들이 회계팀에서는 잘 몰라도 IT적으로 이런 거 다 적용이 돼야 될 부분들.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있는데 안 쓰는 거하고 아예 안 돼 있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접속 이력, 누가 접속이 어떻게 됐는지 이력까지 다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부당한 그 접속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퇴사자들은 계정이 잠겨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항상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핸들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또 뭐 QR 코드 저희들은 ERP에서 이제 2차 인증까지 들어갑니다. QR 코드 찍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번 더 보안이 강화되겠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OTP도 많이 쓰시는데 저희는 이제 뭐 2차 인증 이렇게 해서 QR 코드에서 이렇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권한 그룹 사용자 이력 뭐 그런 내역들 이력 변경 이력들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메뉴에 접근했던 누가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또 통제 이력, 로고 통제, 변경 이력에서 보면 IT 섹션 보면 이력이나 로그인이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스템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대위 이력 조회 내역들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기간별 데이터 변경 이력 현황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서버 APP DB 모니터링 이거 뭐 데이터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서드 파티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IT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뭐 배치잡 로그, 스케줄 로그, 배치잡이라고 하는 건 뭐 일괄적으로 뭐 대량의 뭐 데이터를 자동화시키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체크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누가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진행하는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업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확인되어 있는지, 백업 언제 어떻게 됐는지, 백업 등록하는 것까지도 활용. 근데 어떻게 보면 요 내역들은 회계팀보다 IT 전산실 담당자가 많이 활용할 부분이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뭐 찾아보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두 번째 섹션에서는 H 자동차 그룹의 구축 사례 부분하고 또한 이제 저희가 뭐 EFIS 10의 좀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요. 준비했던 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뭐 프로젝트 개요, 방법론, 일정, 준조직, 단계별 추진 내역, 뭐 핵심 업무 내역, 완료 결과 이런 형태로 포커스 두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배경 및 목적인데 어떻게 보면 H자동차 그룹은 저희 제품을 기존 9버전 제품을 2009년 IFRS 도입할 때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해서 EFIS, 그러니까 그전에는 9버전 EFIS라고 하는데 EFIS 제품을 도입을 해서 10년간 매 분기 결산 저희 제품으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결과가 공시까지 되고 IR 진행 사용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H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 전에 플랫폼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고도화를 한 12년, 13년도 진행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패키지들 계속돼서 진화됐지만 버전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1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이제 10년에 대한 기술 발전들도 있고 노후화된 것들도 있을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저희가 EFIS 10이라는 신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 소개드리고 했을 때 본인의 기존들의 했던 부분을 살려가면서도 또 개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더 큰 화두는 연결 내부에게 대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합쳐져서 지금 저희가 연결 시스템을 재구축이라는 포커스로 갔던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연결 내부에게 통제 완벽 대응 얘가 제일 화두였습니다. 기존 제품을 고도화할 거냐 아니면 10년 이상 됐으니까 재구축할 거냐 이렇게 갔던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연속성을 확보 고도화된 H자동차 연결회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자, 이 진행할 때 다 아시다시피 H자동차 그룹 기본 ERP는 SAP입니다. SAP의 연결 시스템도 있을 거고요. 저희 제품도 있고 그 비딩해서 경쟁을 해서 저희가 윈을 해서 저희 제품으로 해서 구축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ERP가 타사 ERP, 도전 ERP면 더 좋죠. 뭐 그렇지만 타사 ERP라고 하더라도 연결 시스템은 더 가서 같이 호환해서 구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보면 23년부터 연결 내부에게 통제제도 시행되는 부분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었고요. 또 이제 연결 시스템 노후화. 10년 전 구축 이후에 뭐 조금씩 그 고도화는 진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그 개선보다도 운영 쪽에 포커스 또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던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10년 동안 써왔던 제품인데 이게 바뀌었을 때 뭐가 다 달라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산에 기존에 했던 부분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효율적으로 계산할 것까지 포커스 뒀던 부분에서 저희가 연결 내부에게 추진 방안으로 연결 내부의 통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과제 누가 냈을까요? 연결 내부에게 컨설팅하는 빅4 회계법인 D법인이 그 과제를 냈고요. 그런 내용에 대응하는 부분들 또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감사인들까지도 확인했던 부분도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과제들을 저희가 시스템에 다 녹여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업무 고도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현행 업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 H사동으로 연결회계 팀이 7, 8명이 됩니다. 근데 로테이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도 바뀌지만 시스템 중심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기존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개선을 하고 싶었던 연속성 확보가 가장 큰 화두가 되는데 그거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타사 제품도 있고 뭐 실제로 뭐 SAP라고 명명하는 SAP 원래 있기 때문에 경쟁을 했지만 저희가 했던 차별화된 EFI 스템 기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H 자동차 연결 시스템 이해 및 노하우. 저희보다 더 도전보다 더 알 수는 없겠죠. 저희 그 10년을 썼으니까 저희 대응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내용 보면 또한 이제 기존 시스템 사용했던 부분 또 사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100% 대체할 수 있는 부분. 타사 제품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기능들을 똑같이 구현하지 못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더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좋은 거는 동일한 유지를 원합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 그 양은 어마어마하겠죠. 또한 이제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화입니다. 10년 동안 안정화됐던 부분을 다르게 그냥 만들었을 때 그 안정화는 따라가는 부분들이에요. 그에 대한 고민거리도 분명히 그 H자동차 회계팀이나 그쪽 그 고객사에서는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확실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저희 솔루션이 그하지만 연결 시스템이 지금 그 IFRS 도입될 때 2010년도 경에 연결 시스템 우죽순항처럼 많이 생겼습니다. 회계법인하고 같이 해서 하는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대다수가 뭐 미미하다고 해야 되나? 없어진 데 아예 뭐 이용해서 안 하는 데도 있고 없어진 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도전 꾸준히 유지보수 관리하고 뭐 또한 이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고 있고 뭐 매년 한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내역들이 계속 쌓여서 지금 연결 내부에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적용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보면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 관점으로 뭐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용자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들 때 시스템의 베이스에도 움직일 수 있지만 저희가 시스템하고 화면이나 UI를 절차를 다 보면 당연히 현업 위주, 감사인 위주. 저도 이제 회계부에 감사를 하고 결산했던 부분들을 그런 방법에서 노하우들을 시스템에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 관점보다도 유저의 관점에서 더 절차들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증된 솔루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또 뭐 저희 자랑에서 타 시스템하고 비교 불가한 탁월한 기능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뭐 다른 시스템에 저희보다 탁월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 탁월한 기능 계속해서 고도화해서 더 편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가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 H자동 연결 시스템과 연속성 및 고도화 연결 내부에게 제도 완벽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도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프로젝트 범위가 연결 결산 시스템이고요. 주석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연결 내부에게 대응, 뭐 연결사 데이터 통합 관리 환경 추. 뭐냐면 각 법인의 데이터 다 취합이 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IR이나 우리 분석 자료를 다 만드는데 그런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이제 연결 IS 뽑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또한 이제 주석 관리 시스템입니다. 뭐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렸다 150개, 200개 이상 구축했지만 주석 관리 시스템 충분히 다 쓰는 회사 뭐 50%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사진도 말씀드린. 근데 지금 그 비중들이 높아지면 신해관법 도입되면서 2016년, 17년 이때 구축한 회사들 주석 잘 쓰려고 하고 있고 쓰고 계십니다. 그 뭐냐면 쓰면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연결 시스템 도입할 때 보면 연결 재무제표 그것도 있지만 주석까지도 다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유저에서 필요한 부분들 다 더 적용해서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시 나왔던 연결 내부에게 대응이 큰 화두가 됐던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수행하는 방법론이 도전 EFI 시스템은 컴포넌트 기반의 맞춤형 개발 방법론이다. 제가 앞서서도 뭐 도전 EFI 시스템은 패키지라고 말씀드립니다. 패키지 말씀드렸는데 패키지면 딱 해도 세팅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컴포넌트 기반의 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패키지 플러스 고객에 맞는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더 넣을 수 있는 기본 컴포넌트들은 같이 쓰는 부분들이지만 그 회사에 필요한 부분들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H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 투자 자본이나 미시전 기본적인 내부로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 같이 씁니다. 그렇지만 미시할 때 더 세분한 회사마다의 특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회사에 맞게
플러그인 하듯이 이렇게 적용했던 부분들로 구성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뭐냐면 우리 패키지 되기 때문에 개발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에 맞는 분 더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적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뭐 작은 회사만 한 게 아니라 뭐 큰 H자동차 그룹뿐만 여러 그룹사들하고 금융권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틀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 중견 그룹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패키지 그대로 써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그렇더라도 좀 요청하는 것도 있으면 이제 기본을 가져간 상황에서 플러스로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반대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저희의 패키지 기본이 되는 컴포넌트들은 다 동일하게 쓰고 있답니다. 로직들은 어떤 회사는 다르게 로직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게 쓰고 있는 부분에 특정 회사 특정 그룹에 따라서 애드가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1안이 자체 개발이고 SI라고 하죠. 회사에 맞게 다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뭐 만들 때는 편하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의 안정화 부분 이런 부분들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들이고 패키지를 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혀 수정이 안 되는 그냥 갖다 쓰세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 그 회사만의 특성을 뭐 반영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컴포넌트 기반의 맞춤형 개발을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 H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것들은 뭐 점유자를 합치고 정산표 다 있지만 거기 플러스 뭐 그 H 자동차면 재고 미션 계산 차종별로 계산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 아니니까 그런 분 더 세분화한 부분들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특수관계자 내부 거래도 있지만 특수관계자 거래도 또 별도로 본인의 증감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별도로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프로젝트는 그 10개월 했고요. 작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올 2월 달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구축은 8개월, 2개월 안정화. 22년 1월 올 초에 정상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달 동안 교육 및 통합 테스트 이런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21년도 결산된 부분들을 통합 테스트 해야 되는데 저희가 프로젝트는 2월 때 끝났지만 3월 달에 회사가 진행하는 병행 결산에 대해서 저희가 서포트하면서 21년 12월 달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원래 지금 1분기 결산 뭐 아직 공시 그 사전 공시만 나갔지만 결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큰 이슈 없이 저희가 대응하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 또 추진 중에 내용에서 보면 분석 설계 단 테스트 개발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하는 보면 분석 설계하고 분석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의 분석 설계와 병행해서 개발까지 또 개발을 하면서 단 테스트까지 또한 이제 또 저희가 많은 숙제를 가졌던 게 뭐냐면 마이그레이션입니다. 10년치 데이터 다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매 결산 분기 끝까지. 주소까지도 다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그거 도전 아니면 도전 제품의 도전이었기 때문에 했을 부분들인데 저희가 구 버전의 제품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고요. 전체에 있는 구 버전의 데이터 다 마이그레이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추진 조직인데요. 요번 사례 보면 이제 프로젝트 스폰서가 보면 재경 본부장님, 부사장님 힘을 많이 실어준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프로젝트고요. 또한 이제 현업에대한 회계팀하고 IT 그 자회사 담당 시스템 운영한 쪽 같이 조인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또한 이제 구축 협력은 저희가 도전 비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협업하면은 이 H 장적으로 잘 알고 있는 회계법인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컨설턴트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오른쪽에 보면 H 자동차 재계기업의 내부회계가 있습니다. 내부회계 조직도 같은 TM1에서 아까 말씀 우리 내부회계가 하나의 숙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단계별 추진 내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건 정의, 분석 설계, IT 설계, 개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요건 정의 저희 기존 제품이었으니까 10년 동안 썼는데 조금 가려웠던 아까 말씀드렸던 정확하게 절차적으로 했을 때 괜찮지만 프로세스가 다르게 갔을 때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뭐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조금 더 자동화했으면 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요건을 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 설계하는데 과제별로 해서 134개 메뉴 으로 뭐 확정을 지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만의 특정해서 뭐 30, 40개 메뉴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컴포넌트 방법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IT 설계 쪽에 보시면 기준 정보 14개, 정산표, 시산표 뭐 19개입니다. 정산표, 시산표가 19개나 돼요. 한 개, 두 개로 끝날 수 있는데 더 많이 했던 것들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증감 레포트들, 지역별 부문별 레포트들, 단순하게 결산에 주석에서 활용하는 레포트들
뭐 그런 것까지 더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진행을 했고요. 개발 단위 테스트는 5차에 걸쳐서 단위 테스트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고 단위 테스트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 테스트라면 뭐 절차 항목에 있지만 저희는 이제 결산까지 진행을 하면서 20년도 말 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결산한 게 그 기존 시스템에 있으니까 그 결산까지도 뉴 시스템에서 다시 하면서 확인하면서 그까지 다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마지막 21년 12월 달 거는 프로젝트 2월 달에 끝나니까 뭐 결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왜냐면 H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도 공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오픈되면 안 되니까 프로젝트는 종료를 하고 3월 달 병행 결산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서 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핵심 뭐 업무별 구축 내역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투자분 한계, 비즈니스 배분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요 화면들을 보면 투자 내역, 자본 내역 등록하는 연결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요 내역들은 투자 자본 데이터 매칭, 자동 매칭하는 부분, 그러는 지분율 관리, 다양한 복잡한 지분율, 유효 지분율 다 자동 계산됩니다. 뭐 서로 가지고 있는 지분율까지도 상호 보유, 뭐 손자회사, 뭐 여러 N개가 같이 간 지분율까지도 자동 계산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내역을 바탕으로 투자분 상계 및 비배분 배분 하는 부분들인데 저 내역들도 그 투자 데이터 매칭된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 내역들까지 다 보여줍니다. 주식수, 지분율, 또한 이제 지배 지분, 비지배 지분 그런 데까지 다 보여주고 하단에는 분계까지 직접 보여줍니다. 제가 이 화면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은 익숙합니다. 현대차에서도. 근데 이 화면을 타사 제품에서 만들어 주세요 했습니다. 저희가 뭐 경쟁할 때도 본인들이 이게 활용해 잘 쓰고 있으니까. 근데 투자자본 어디나 메뉴나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회계팀에서는 H자동 회계팀은 너무 잘 쓰고 있는 확인 다 검증 가능한데 그러면 타사 제품 할 때 요거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그쪽에서 타사에서도 뭐 저희 구조가 다르고 한다면 이게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우위 요소를 가져갔던 부분들이고요. 또한 투자 차익 관리까지도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내역들은 저희는 화이트 박스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계산된 내역들 엑셀로 다운받아 다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성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뭐 재계산 검증 요구하는 부분들이고 자본 확인 앞서 말 자본 확인 뭐 법인 담당자 넣은 것들 크로스 체크하는 부분들 밑에 보면 투자 내역 자본 내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 내역뿐만 아니라 지분율 지배 투자 차익까지 다 나오고 하단에 분계까지 또한 이제 저희가 연결 시스템 하니까 지분법이 제대로 활용 안 되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현대 H자동차 연결뿐만 지분법까지 시스템을 통해 다 자동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 메뉴가 아니라 똑같은 항목에서 법인이 지분법이냐 종속 계산에 따라서 계산을 다시 다르게 가고 분계를 다시 끊어서 한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연결 시스템이면 지분법은 그냥 수작업을 넣으세요? 아니 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또 다른 절차가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적용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또 지분법은 또 엑셀로 많이 가요. 지분법이 저희가 시스템만 못할 때는 뭐냐면 데이터를 못 받을 때, 뭐 엑셀 하는 게 편하다고 했을 때는 회사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지분법이 다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주석인데요. 주석은 저희가 어떻게 되면 주석 목록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목들. 근데 항목들은 회사마다 다르죠. 또한 이제 결산기마다 다릅니다. 또 주석 목록이 또 다른 게 있죠. 기말 공시하는 거하고 분기 공시하는 주석 목록 다릅니다. 그죠? 그거 다 핸들에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목록에 따라서 서식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 등록이라는 표가 있는데 저희 보면 오른쪽에 2번인데 그냥 그 빈판에다가 행렬을 설정을 하고 타이틀을 정하고 계산식을 적용하고 하는 것 설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석에서 보면 서식 박혀 있으면 또한 이제 재무제표에도 끌어오고 엑셀에서 뭐 재무제표 끌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또 뭐 현금흐름표 가져가는 것들, 또 연결 조정 분계 가져오는 부분들, 또한 이제 뭐 전 단계 주석 체크하는 부분들. 저희 또 하다 보면 주석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기 주석 양식하고 기말 주석 양식이 다릅니다. 손익하고 전기말 거냐, 전년 동분기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도 다 설정해서 다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법인 서식이 만들어 있으면 각자 법인이 법인 주석을 등록하는 부분들입니다. 저기 뭐 3번인데 색깔이 막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산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이나 돼 있는 부분들이 또한 이제 검증식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지만 완료가 될 수 검증을 하라.
거기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데이터 작성의 정확성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예전 같으면 엑셀로 패키지 하면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검증 안 받아도 틀려도 그냥 보내버립니다. 뭐 수식 없게 할 수 있는데 시스템에서는 검증 통과 못하면 작성 완료가 안 됩니다. 그럼 연락이 오겠죠. 뭔지 확인하고. 그 데이터를 이런 단계들이 데이터를 정확성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법인 주석 총괄표라는 부분들인데 법인의 주석들이 많습니다. 뭐 서너 개에다 주석 다 있는데 하나하나가 작성됐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돼 있는지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연결 그다음 그러고 난 다음에 법인 주석이 다 작성이 완료. 작성 완료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승인까지 되면 이관이란 통해 연결 주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결 주석 할 때는 가져오면서 환산. 주석도 환산합니다. 해외 법인거 환산하고 합치고 또 이제 아까 조정 붕괴 설정에 있으면 반영을 하고 해서 연결 주석을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최종적으로 연결 주석 총합표 연결 주석해도 주석 항목이 6, 70개 되는데 이게 다 제대로 됐는지 검증됐는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총괄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목록이나 서식 회계팀에서 합니다. 개발자 도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많은 시스템들이 주석 뭐 양식 바꾼다고 하면 개발 다시 뭐 수정해도 개발자 복구하는데 저희 개발자 전혀 도움 필요 없고요. 회계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식도 보면 바뀌면 버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서식 계속 바뀌었는데 양식 바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인 자료 취합입니다. 법인 자료 취합에서 아까 인터페이스는 말씀드렸는데 인터페이스도 가능하고요. 우리 또 시스템에 보면 엑셀 업로드, 다음 엑셀 양식 다운받아서 엑셀 업로드 쭉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또 더 편하게 쓰시는 뭐예요? 컨트롤 C, 컨트롤 엑셀 붙여 블럭 잡아서 넣는 거 있잖아요. 엄청 편하건데 ERP들이 데이터 할 때 그 데이터 꼬일까봐 많이 적용을 안 하는 게 일부 메뉴만 적용하는데 저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인터페이스 안 한다면 그게 상당히 많이 필요한 기능들이 가지고 엑셀 업로드보다 엑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더 가능하도록 다 웬만한 메뉴는 다 그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어떻게 보면 엑셀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하고 엑셀 업로드도 가능하고 또한 이제 인터페이스 또한 오른쪽 밑에 보시면 항상 그리드라는 표처럼 있는데 얘들이 다 엑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엑셀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재가공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핵심 구축 내용에서 마이그레이션하고 검증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도 준비할 때 저희 기존의 구버전 제품이지만 신버전 오면서 또 기능 개선된 것들도 있고 항목이 바뀐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저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다 쓰고 싶다. 데이터는 다 있어야 된다. 10년치 매 분기 결산 데이터들 모든 데이터 다 이관했고 마이그레이션 했고 또 마이그레이션 한 게 중요한데 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제대로 나왔는지 정답에 검증 다 했던 부분들 또 이제 주석 양식도 있지만 주석이 작성되는 것들 그게 이제 뭐 사람이 손으로 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데이터 상으로 해서 다 10년치의 주석까지도 다 이관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검증하는 부분들은 이제 연결 정산표 같은 경우 연결 정산표나 주석의 일부 특정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검증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뭐 요 내용은 저희가 기존 제품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타사 제품이라고 했을 때는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근데 뭐 저희 제품을 기존 H자동차 제품에서 타사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이그레이션 불가능했을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일부 끊어서 갔을 건데 저희가 뭐 H자동차는 그렇게 저희 고객이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그 9버전 EFIS 고객들도 있는데 고객들이 이제 10버전 또 검토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이그레이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완료 결과를 보면 기존 연결 결산 고도화 및 연결 내부의 관리 체계 구축을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최적화된 결산 프로세스 유지도 하고 고도화도 하고 연결 내부 통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지금 H자동차 그룹은 아까 앞서서 말씀 연결 내부 통제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컨트롤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 벌써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기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이지만 그 원래 계획은 22년도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지금 적용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연결 내부의 통제 프로세스 구축 완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 결산 프로세스 내부 통제 절차를 적용하고 권한 통제, 업무 통제, 로그 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진행하고 벌써 적용하면서 뭐 내년에 도입할 거 사전에 혹시 뭐
부족한 게 있는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작 업무 자동화 통 연결 결산 플러스 자동화 뭐 수작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뭐 근데 기존에 있던 분들 또한 이제 자동화를 많이 시켰던 부분들 또한 이제 왜냐하면 10년간의 관객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이벤트들 뭐 리스 자산 입력하는 이런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자동화 시켰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기존 검증 기능들은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기본적인 휴먼 에러 날 수 있는 분들 체크하고 가져가는 부분들 또한 레포트들 뭐 권역별 업종별 뭐 지역별 이런 레포트도 저 추가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가져갔습니다. 중에 3번이 그런데 과거 10년치 데이터 효율적 이관 앤드 노후화 시스템 개선했던 부분입니다. 과거 10년치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에서 검증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그 이중화 구성은 뭐 IT적인 측면이지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9버전하고 10버전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9버전은 클라이언트 버전이라고 해서 파일 설치를 해서 들어갔던 버전인데 지금 EFI 10은 웹 버전이기 때문에 웹 버전 주소만 치고 들어가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용되어 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H 자동차 그룹은 뭐 8개월이라는 시간이 10개월, 8개월 플러스 2개월이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짧은 뭐 길다고 길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그 많은 데이터들 뭐 했던 뭐 또한 이제 저희가 H 자동차 그룹은 국내 계열사들뿐만이 아니라 해외 현지인들까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저희가 교육할 때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뭐 글로벌리 한 100명 이상이 다 외국인들 들어와서 진행하면서 했던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저희 시스템 H 자동차 그룹처럼 다 영어나 외국어 영어로는 다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H 자동차 그렇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H 자동차 그룹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 EFI 10 기능 쪽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EFI 10은 EFI라는 제품은 IFRS 도입될 때 진행했고요. 2010년도 150개 이상 계속 구축을 했습니다. 뭐 H 자동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하다 보니까 뭐 현대제철, 건설, 엔지니어링, 트랜시스, 뭐 KPX, 삼탄, 할인 뭐 여러 군데 모나미, 금융권 IBK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이 또 현대처럼 지금도 한 10년 동안 쓰고 계십니다. 매 분기. 저희는 월 결산까지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미래자산운용, 금융권, JB금융지주, 뭐 또한 이제 뭐 엔터상, YG엔터, 뭐 그런 데도 있고 제주항공, AK홀딩스 여러 다양한 업종, 그러니까 연결한 게 업종에 구분 없기 때문에 다양하고 있고 조금 다른 게 금융업입니다. 그런 분들 은행들, 뭐 자산운용사, 생보사들까지도 다 적용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 시스템이 꾸준히 저희들은 1년에 뭐 최소한 10개 계속해서 구축하고 유지부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EFI 10이라고 한 거는 2019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 9버전 했었지만 그러다 보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0버전 나왔을 때는 또 시스템 안정성이나 제대로 됐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초창기에 조금 뭐 2019년에 조금 고생도 했지만 테스트하고 고생도 있지만 지금은 벌써 한 30개 가까이 구축을 진행했고요. 현대차 구축할 때만 해도 한 20개 정도였는데 더 10개 정도 구축해서 30개 정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EFI 10으로 뭐 구축하는데 뭐 사용하는데 고객사들이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또한 이제 연결 내부에게까지도 다 적용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뭐 요 내용들은 금융권입니다. IBK를 비롯해서 금융권에서 지금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요. 금융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희가 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시한 주석이 아니라 다양한 주석을 내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으니까 금융권 내 별도의 레포트들 또 주석을 활용해서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다 적용하는. 왜냐하면 주석은 내가 일반 주석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별도의 업무 보고서 자료를 만들겠다. 다 취합하는 분들 가정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저희도 H자동차가 10년 전에 할 때도 보면 주석이 한 60개, 70개였거든요. 근데 1, 2년 지나서 보니까 100개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왜? 그룹사 취합할 창구로 주석을 활용했던 그렇게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연결 결산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에 사람에 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베이스로 다 갈 수 있도록 시스템에 따라서 누군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가면 다 할 수 있는 시스템 중심의 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결 시스템을 구현되어 있고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도 그룹 경영 관리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주제표 되고 난 다음에는 연결 매출, 연결 손익, 영업 다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내역에도 세부 내역들 관리하고 어떤 내용들이 더 관리하는 부분들은 이제 연결 솔루션을 통해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결 결산 EFIS 10을 쓴다면 그 사람 잘 익숙치 않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그냥 연결 결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다 녹여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 절차의 모든 요소 대응하는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COE 관리, 아까 말한 연결 계정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연결 계정에 합쳐져 있는 법인 계정까지 매핑 관리하는 부분들, 뭐 연결 필요한 내역들 다 관리가 진행되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승인권자 승인까지 절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자료 관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법인 자료 취합받는 부분들, 재무제표, 시산표, 내부 거래, 뭐 그런 내역들 주소까지 하는 부분들, 연결 결산 쪽은 자동화해서 자동 계산 통해서 결산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결 정산을 만들어내고 연결 현금흐름표, H자동적으로 연결 현금흐름표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도 수정하고 있지만 말씀드리고요. 주석이 있고요. 그다음 공시 및 보고서까지 가는 부분들, 또한 이제 다양한 레포트들, 검증하고 보고용 레포트들까지 더 확장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연결 내부에게 충분히 대응되어 있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빅4 회계법인들 2군데 이상 과제를 받았고 그런 내용들 먼저 다 만들어 레디 메이드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보완해서 또 가져가겠지만 어디보다 먼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이런 내용들까지 있는데 저희가 가이드도 설명도 드릴 수 있는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FI10의 특장점을 저희가 저희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어디보다 연결 시스템 스피디해야 됩니다. S 빨라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조했던 보면 자료 취합의 신속성, 인터페이스, 엑셀 붙여넣기 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도요. 취합의 정확성, 승인권자의 승인도 있지만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검증이라는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의 검증들. 그 검증도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요거 필요해가 아니라 지금 100개 이상 여러 금융권 큰 대기업들 다 그룹사에서 이거 필요하다 게 다 녹여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아까 앞서 보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동 예산 분계 처리입니다. 수작 분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제품보다 자동 예산하고 자동 분계 처리가 다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또 일괄 실행이라는 기능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법인에 가서 A란 법인의 투자자분하고 내부를 미실현하고 또 B 법인과 또 하다고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고 분계. 그런 부분을 일괄 실행 버튼 하나로 해서 전체 누락 없이 잠깐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 기능도 넣어놨던 부분. 그러면서 빨리 결산. 저희는 뭐냐면 법인 자료가 다 작성 완료되고 승인되고 내가 이관되고 난 다음에 일괄 실행 가서 버튼 하나 누르면 연결 정상이 떨어집니다. 계산하고 전표 처리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대사 효율성 부분들이고요. 요즘은 또 내부거래 대사는 이제 10년 전에 내부거래 대사가 엄청 중요했는데 요즘 연결 많이 하시니까 내부거래는 다 잘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뭐냐면 연결 시스템을 통해 내부거래 대사 한다고 했을 때 뭐냐면 나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 공시할 때는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플입니다. 자동 계산, 자동 분계 처리, 자동 검증. 또 앞서 계산 및 분계 내기 재검증이 용이하다. 많은 과거 일례 투자 자본에 대해서 시스템에 나온 투자 자본은 모래시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냐면 전표 계산하고 전표 처리 누르면 모래시계만 뚝 돌아갑니다. 아까 투자되는 자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고 전표 처리하면 모래시계만 뚝 돌아가서 전표 조회에 가보면 전표가 쭉 생성돼 있어요. 이 계산 과정들이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많았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건 다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주석 작성의 효율성. 지금 이제는 연결 결산 BSIS 뽑는 것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활용할 수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에서 IT 지원이 필요 없다. 양식이 바뀌더라도 그건 저희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 CF가 시스템을 통해서 산출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연결 CF 같은 경우에도 사실도 말하면
저희 시스템을 통해 다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활용도에서 뭐 저희가 10개 구축하면 뭐 10개 다 연결 CF 다 만들어 쓴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연결 BSIS 다 만들어내고 주석 쓰고 연결 CF도 활용하고 뭐 단계별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H자동차가 연결 CF 나오거든요.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라고 하는데 뭐 좀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들이고요. 다양한 연결적인 레포트들. 지금 저희가 한 10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레포트들 요구받았습니다. 회사마다. 또 회사마켓 생각도 있지만 같이 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패키지화 시켜서 가져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H자동차 그룹의 뭐 분기별 실적 보고하고 이런 것들 패키지 다른 회사 쓸 수 있을 거 도움 될 것 같아서 패키지화 시켜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료 관리도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룹 경영 관리 더 확장할 수가 있는 부분, 뭐 재무 정보들이 일목요연에 표시된다.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중심이야 사람 중심, 회계팀 중심, 뭐 그런 형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레포트 형태로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핵심 기능인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뭐 한 20개 저희가 이것도 더 많을 있는데 저희가 한 20개 정도 뽑았는데 뭐 특화 부분 이런 건데 복잡한 그룹 A, B 이런 거 간단한 거 말고요. A, B, C, D가 있고 B, C가 같이 D를 가지고 E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이벤트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 저희가 뭐 단순하게 요 제품 한번 만들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10년 동안 그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한 구조에서 했던 뭐 적용돼 있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관리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은 일괄 실행 뭐 이런 내용인데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연결 조직 구조가 있는데 다양한 뭐 조직 구조들 그럼 뭐 지분율 자동 계산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산할 수 있는 부분. 또 이제 저희가 중간 지배도 가져가서 결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최종 지배에서 중간 지배에서 연결 제품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얘 만들고 따로 받을 거냐? 순차로 결산을 병렬로 결산을 한 시스템인데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복잡한 계산들 다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 내부에 자동 대사하는 부분들인데 내부에서 수익 비용 전성만 대사를 하고 뭐 환산하고 한계까지 자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항상 저희 시스템에서 겁니다. 시스템에 자동 일치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유저가 할 수도 있지만 항상 A와 자기와 상대방이 같은 화면을 보고 데이터를 같이 맞춰가면서 처음에는 내부에서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차츰 결산하면서 확도를 높여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터페이스 계속 요건 앞서 말씀드린 인터페이스는 도전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ERP까지 다 가능하고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계산, 자동 분계, 데이터 입력하고 자동 계산, 자동 분계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어느 제품보다 많이 되어 있고 일목요연하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내역들을 다 엑셀로 다 떨어집니다. 우클릭해서 하면 엑셀로 다 재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감사인이 재검토하거나 우리 그 연결 담당자 결산하는 것에 검토할 때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거 연결 정보 산출하는 부분들인데 저기 있는 게 일괄 실행으로 연결 자동 산출되는 부분들. 요게 일괄 실행하는 부분인데 상단에 각 항목들 투자자본 뭐 내부고래 미시는 각 항목들 특정 법인들 다 선택을 해서 하면 계산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전표까지 다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처리 결과들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뭐 데이터가 안 맞으면 처리 결과를 가져가고 만들어지면서 완료가 되면 연결 정상을 바로 조회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각각 안 할 수도 각각도 들어가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한번 모아서 한번 한다고 했을 때는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9 버전에서 EFIS 10으로 가면서 조금 바뀌었던 뭐 좀 개선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분들 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요게 이제 EFIS 프로세스 맵이란 건데 이게 ERP10의 기능입니다. 프로세스 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스템들은 왼쪽에 메뉴 트리로 있습니다. 메뉴 트리인데 프로세스 맵이 있으면 해당 프로세스 맵에 따라서 해당 메뉴 바로 가기가 되고 권한까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신규 법인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죠? 단계인데 신규 법인 추가 프로세스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서 계속 하시면 되고 하다 보면 또 뭐 사람자가 들어갔다 뭐 그런 데 프로세스 저희가 다 탑재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특정 회사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유저 디파인을 다 설정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결산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더 활용도가 높여지고 쉽게 시스템에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괄 실행 자동화 좀 더 확대. 원래 기존에도 구번이 있었지만 더 확대하고 일목요연하고 기능들을 더 강조 고도화 시켰습니다. 검증 기능 뭐 기존 검증기에서 뭐 비즈니스 체크 레포트든지 당위성 검증 레포트들 다양한 검증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하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 뭐 내부 통제 대응할 때나 그 정확성 확인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보고서들 뭐 저희가 뭐 재무 정보 비율 보고서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회사마다 자금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회사에 다 맞게 다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기능은 계속 확장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반 재무뿐 아니라 뭐 다른 업무 보고서들 다양한 레포트들 금융권들은 추가해서 내가 그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돈 더 받는 것도 아니고요. 회계팀에 더 내가 관리하게 더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받으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마감. 그런 것도 모니터링도 좀 더 기존보다 더 확대해서 뭐 연결 조정의 현황까지도 모니터링하고 누가 했는지 또 내부 통제 관점에서도 필요한 부분들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또 이제 공지 알람 그 버전에는 없었거든요. 공지 알람하고 메일링 기능까지도 다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IT 기술적으로 보면 가장 큰 게 웹 기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 설치하는 게 아니라 웹 주소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리눅스 모니터링 제가 또 강조하고 있는 듀스 플레이워크라고 해서 개발 툴까지 제공해서 더 확장해서 갈 수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아마 IT 전산 인력들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배치나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최신의 기술 트렌드가 다 집약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고 세부적인 내역들이고요. 네, 지금 뭐 시간 조금 빨리 좀 끝냈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그 EFI 10에 대한 기능들에 좀 엣지 사례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 자리가 끝나더라도 연결 내부에게가 이슈가 될 부분들이고 연결 시스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대응하고 뭐 가이드 드리고 자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